예, 안녕하세요. 조가지원입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뭐 썸네일 보면 아시겠지만 멘탈을 주제로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멘탈은 육체를 지배한다. 지배하죠. 예. 가짜 사나이에 나온 얘긴데 육체를 지배하겠죠. 뭐 저는 그런 훈련을 버틸 자신이 없지만 어쨌든 예, 멘탈은 육체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만큼 정신력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제가 드릴 주제는 욕심 그리고 욕망입니다. 탐욕, 욕심, 욕망, 탐욕. 우리가 철학자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다뤄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죠. 예. 조금이라도 주식에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왜 꺼내는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근데 우습게도 주린이들이라고 하는 일반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주식시장에 이제 갓 들어서는 사람은 이 부분을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좋은 종목을 찾을까? 어떻게 얼마에 들어갈까? 얼마까지 갈까? 좋은 뉴스가 나올까? 앞으로 이 시장에서 얼마나 이 종목이 먹힐까? 성장할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외부 요소인 거고 이 외부 요소인 거고 이런 내부 요소 나라는 놈이 이런 것들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 먹을 수 있는가, 먹을 능력이 되는가를 봤을 때 이 부분, 나를 통제하는 부분,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다 보니까 왜 안 되지라고 돌아오다 보니까 외부 요소가 아니고 내부 요소였던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가 어떤 종목 샀는데 이게 꼬라박아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꼬라박아서 생긴 것보다는 내가 잘못해서 내 욕심을 컨트롤 못해서 나의 어떤 실수로 실패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고 이걸로는 작은 실수밖에 안 되는데 이걸 컨트롤 못하면은 큰 실수로 가버리는 거죠. 큰 실수.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저야 항상 이런 부분만 강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생소한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가 욕망이라는 코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욕망이라는 거. 욕망의 반대는 저는 이렇게 만족이라고 보는데 만족된 상태가 뭔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욕망이란 코드로 넘어간다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누워서 TV를 봅니다. TV를 보는데 어떤 상태죠? 편안하죠. 하루 일과도 마쳤고 특별한 일이 없고 매우 편안한 상태, 만족의 상태에서 TV를 잘 보고 있었어요.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TV에서 어떤 홈쇼핑에서 어떤 물건을 광고를 하는데 그걸 보고 꽂혔어요, 얘가. 그리고 바로 어떤 마음 한구석에 생기는 게 있죠. 사고 싶다. 욕망이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 욕망을 이렇게 구덩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구덩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갑자기 지나가다가 굉장히 좋은 차를 봤다. 저 차를 갖고 싶다. 라면서 구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구덩이. 그래서 이 구덩이는 그 차를 잡아 넣지 않으면 없어지지가 않고 계속 이 생태계가 나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를 보고 저걸 갖고 싶다. 뭔가를 하는데 계속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들은 채울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못 채우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겠죠.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구덩이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1매매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내가 하나를 픽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쳤을 때 어떤 놈이 사자마자 올라갔다. 어떤 놈이 사자마자 내려갔다.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냥 수익을 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다가 이게 올라가는 순간 적절하게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탐욕들이 들어옵니다. 좀 더 먹으려고. 혹은 이거 공포로 작용할 때도 있죠. 이거 다 잃는 거 아니야? 기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심리적인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거. 내려가도 마찬가지고 반등할 수도 있겠는데 버텨볼까? 그래서 매매를 끝냈는데 손절을 했어요. 손절하고 나니까 1일 1매매라는 원칙, 1일 1매매 원칙이 있는데 오늘 손실 보기 싫다 라는 욕망이 또 생기죠. 그러니까 옆에 놈이 날아가는 걸 보니까 저거 잡아서 이 욕망을 메워야겠다. 오늘 파란불 보기 싫어 하고 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또 손실을 보니까 안 돼. 또 손실 보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덩이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늘 손실 보기 싫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모든 매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기준에 대한 판단에 대한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에서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구덩이가 발생이 됐을 때 그냥 이걸 덮는 겁니다. 덮는 거. 예, 그냥 덮어내는 거. 이게 이제 습관화가 되고 자기 좀 체화가 되면은 좀 더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허무할지언정 뭐 대단한 비법이 아니고 저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덩이가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 발생한 순간 채워야 되죠. 예, 채워야 되죠. 이걸 그냥 덮는 겁니다. 덮는 거. 그럼 덮을 때 어떤 생각으로 덮느냐? 그래서 뭐 라는 겁니다.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기준에 둘러싸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준이라는 벽 안에 이 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밖에, 이 기준 안에 거는 이 말을 안 하죠. 기준 밖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내한테 어떤 인풋이 들어온다라고 쳤을 때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손실을 보기 싫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건 기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쳐내는 겁니다. 보통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은 다양한 정보들을 얻게 되죠. 네. 다양한 정보들을 얻는다라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다닐 때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많이 안 끼었는데, 일부러 안 끼었는데 누가 와요. 누가 와서 야,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에 내 친구가 과장이라. 근데 이게 뭐 얼마 뒤에 어떤 걸 해서 지금 10,000원인데 이게 한 100,000원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니 대충 뭐 조금만 사서 뭐 20,000원이든 뭐 30,000원이든 조금 먹고 나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없던, 편안하게 담배 피러 갔다가 편안하게 커피 먹으러 갔다가 갑자기 마음에도 없던 구덩이가 크게 하나 발생합니다. 이 A라는 종목을 살까? 이런 거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이런 인풋이 들어오는 것, 내 기준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튕겨내는 겁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 아주 사소해 보여도 이게 습관화가 되고 체화가 되면은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렇게 쳐낼 수가 있습니다. 내 기준은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습관화되고 체화가 되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있죠. 이걸 이렇게 튕겨내고 한다라는 얘기는 내 기준만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내 기준만 지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명확하게 아는 만큼 이것을 체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체화가 돼도 쓸데없는 내동매매, 쓸데없는 짓들을 안 해서 큰 실패를 경험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강조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게 단순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싱겁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결과적으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 타인이 와서 나를 내 손가락을 묶어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죠.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떻게 내 마음을 내한테 파진 이 구덩이를 덮어버리고 그대로 리셋을 시킬 수 있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매매 시, 그 다음에 오늘 매매 결과에 따라서, 오늘 매매 결과가 안 좋으면 풀이 푹 죽어버리고, 오늘 매매 결과가 좋으면 신나버리고,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매매 결과가 좋으면은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매매 결과 좋은 게 무슨 기준과 무슨 상관없잖아요. 오늘 매매 결과가 안 좋은 게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계속 해 나간다라는 개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덮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제가 말을 하는 리셋입니다. 리셋. 이 리셋을 해야 오늘 매매의 결과가 내일의 매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핑계 정말로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마음속에 막 그런 것들이 꿈틀꿈틀 할 때가 많습니다. 뭐냐면 아주 미묘하게 매매가 꼬이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미묘하게. 그러니까 괜히 살짝 뭐 때문에 잠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안 좋음으로 인해서 매매를 할 때 원래라면 내가 여기서 진입을 안 했을 텐데 진입을 한다거나 뭔가 미묘하게 계속해서 꼬이는 상황들, 아마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화살을 그 타인한테 돌리는 거죠. 그때 네가 괜히 전화해가지고, 그때 네가 괜히 이거 내한테 나오라고 해가지고. 회사에서는 비일비재하죠. 꼭 어떤 부장이 불렀다 하면은 곤두박질 치고 있고, 어떤 과장이 부르면 희한하게 올라가고 있고. 타인의 문제가 아니죠. 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을 통제하고 리셋시킬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감정 상태에 아주 사소한 것이 영향을 끼쳐서 그런 거죠. 이 부장이 불렀을 때 문제가 아니라 그 사소한 어떤 행동들이 이 매매 클릭 한 번에 나비 효과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제를 통해서 항상 같은 상태를 최대한 유지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전날 결과들이 다음날에 영향을 끼쳐도 안 되고 주변의 어떤 요소들이 나한테 영향을 끼쳐도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깨끗한 상태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잘 챙겨보시고, 내가 특히 어떤 것에 더 많이 흔들리는지 한번 고려해보시고, 어떤 거에 흔들려도 방법은 동일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그냥 덮어낼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습관화가 되면 편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하루 마감 잘들 하시고 내일 또 매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